모든 지역에 체류형 쉼터를 설치를 할 수 있냐? 그런 건 아니에요. 일부 이제 제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조금 후에 나옵니다. 반갑습니다. 시루 캠퍼스 대표 시루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영상으로 농촌 체류용 쉼터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체류용 쉼터는 연면적이 33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연면적이라는 것은 바닥 면적을 의미하죠. 33제곱미터면 10평입니다. 10평으로 지을 수 있고 처마는 외벽 중심에서 1m까지 허용을 하고요. 그리고 데크도 가장 긴 외벽에 1.5m를 곱한 면적까지 허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데크도 1.5m까지는 앞으로 빼도 되는 거죠. 주차장은 주차장법에서 정한 주차장 한 면, 승용차나 뭐 SUV 이런 차 주차장 한 면을 허용합니다. 전에 농막은 6평이었습니다. 6평이 쉼터에서 10평으로 늘어난 거고 농막은 상시 주거가 안 됐는데 체류용 쉼터는 상시 주거가 되는 이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처마, 데크, 주차장까지 허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영농 의무는 물론 있습니다. 쉼터와 부속 시설, 합산의 2배 면적이 부지가 되어야 되고 영농은 쉼터와 부속 시설 제외 농지는 영농 활동 의무가 있습니다. 쉼터의 면적이 10평이잖아요. 그리고 주차장 면적 이런 것까지 합산한 면적이 농지의 절반 이하여야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령 뭐 30평 정도만 돼도 쉼터가 10평이고 주차장 2평, 3평 정도 하더라도 15평이 안 되니까 실질적인 최소 면적은 한 30평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상한은 없죠. 크면 큰 거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지역에 체류형 쉼터를 설치를 할 수 있냐? 그런 건 아니에요. 일부 이제 제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조금 후에 나옵니다. 그리고 쉼터로 전환 가능한 농막인데 그 전에 농막을 설치해서 주거용으로 썼던 농막들에 대해서 이번에 쉼터로 전환을 해라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농촌 체류용 쉼터 입지 기준을 충족하면은 기존의 농막도 쉼터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쉼터 면적 기준 33제곱미터니까 10평 이하여야지 되고요. 또 쉼터 설치를 신고하고 농지대장 등에 등재를 해야 됩니다. 전환 기간 3년 내에 쉼터로 신고하고 양성화를 시키면 됩니다. 농막제도도 개선을 했는데요.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고 주차장 한 면 설치 허용이고 농지대장 등의 등재를 의무화했습니다. 유예기간 이후에 이제 불법 농막에 대해서는 처분, 명령 등을 할 계획입니다. 체류용 쉼터는 일단 도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상시 주거용이잖아요. 사람이 상시 주거를 하기 때문에 화재나 응급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소방차나 응급차 등이 진출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로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도로 종류가 많잖아요. 어떤 도로에 접해야 되냐, 건축법상 도로에 접해야 되냐, 4차선의 도로에 접해야 되냐라는 문제가 있는데 실제로 소방차나 응급차 정도가 진출입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지적도에는 도로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지만 현장을 가보면 이 소방차나 응급차가 진출입할 수 있는 도로가 있거든요. 이런 현황 도로까지도 도로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소방차나 응급차 정도의 진출입이 가능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체류용 쉼터는 설치할 수 없는 겁니다. 상시 주거용으로 활용은 가능합니다. 자기가 거주하는 거는 활용 가능해요. 하지만 숙박업으로 활용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에어비앤비나 펜션 이런 거는 안 됩니다. 2024년 2월 발표 당시에는 최대 12년이었습니다. 처음에 3년 기간으로 해서 설치를 하고 이후 3년마다 연장을 해서 최대 3회까지 연장을 해주겠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3년, 연장 3년 곱하기 3회, 그러면 9년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최장 12년이 됐었는데 이 체류용 쉼터가 뭐 저렴한 거는 2천, 3천, 좀 좋은 거는 7천, 8천까지도 있습니다. 물론 1억 넘는 것들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큰 돈을 들여서 쉼터를 설치를 했는데 12년 후에 이거를 철거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여론이 있었고 그에 대해서 안전이나 기능, 미관, 환경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는 지자체 건축 조례로 존치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끔 24년 10월 29일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지금은 이제 지자체 건축 조례로 존치 기간을 정하는 거고 뭐 안전 기능 미관 환경을 해치지 않으면
뭐 12년 이상도 연장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가장 크고 중요한 것, 주택이 아니라는 겁니다. 농촌 체류용 쉼터는 가설 건축물이에요. 가설 건축물. 따라서 주택이 아닌데 여기서 상시 주거를 허용하는 겁니다. 양도소득세하고 종부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주택이나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이 농촌 체류용 쉼터가 주택으로 잡히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농촌 체류용 쉼터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1주택인 경우에는 당연히 비과세가 가능하죠. 그런데 2주택인 경우에도 상황에 따라서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 농촌 체류용 쉼터가 있다고 하더라도 비과세를 받는 데는 지장이 없다는 거죠. 2주택까지는. 가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농촌 체류용 쉼터 대신에 시골의 농가주택 조그만한 거를 사서 쉼터처럼 사용하면 안 되냐라는 건데, 물론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한데, 농촌에 있는 주택을 보통 농가주택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농촌에 있는 조그만 주택, 저렴한 주택들도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도시에서 살고 있는 아파트 비과세를 받을 때는 이게 주택수에 포함이 돼가지고 양도세 비과세를 받는데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실제로 전원주택이나 농가주택 같은 게 다주택자들이 봤을 때는 별로 매력이 없는 겁니다. 이 농촌 체류용 쉼터는 주택 자체로 보지 않기 때문에 뭐 1주택자, 무주택자, 다주택자 모두 환영할 만한 일이죠. 비주택이긴 하지만 취득세가 10만 원 정액입니다. 그리고 재산세는 연간 1만 원 정도 정액으로 부과를 합니다. 인근의 영농 영향이나 토사 유출, 화재 등 피해 방지 계획 등을 포함한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은 입지 등 지자체의 사전 확인을 거쳐서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를 한 후에 농지 대장에 등재를 하게 됩니다. 설치 절차에 대해서는 지자체 담당자하고 상의를 한 후에 진행을 하면은 원활하게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토지에는 농촌 체류용 쉼터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농촌 체류용 쉼터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 설치 제한 지역이죠. 첫 번째 방제지구입니다. 두 번째 붕괴 위험 지역이고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엄격한 방류수 수질 기준 적용 지역, 지자체 조례로 정한 지역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 확인을 할 수 있냐면 토지 이음이라는 사이트에 접속하셔가지고 네이버에서 토지 이음 검색하신 다음에 그 토지 이음에서 해당 지번을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검색을 누르시면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라는 서류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에 보시면 이런 것들이 적혀져 있다. 그러면 체류용 쉼터를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개발 제한 구역도 일반인은 설치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개발 제한 구역의 농지를 취득을 해가지고 농촌 체류용 쉼터를 설치를 하겠다. 이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개발 제한 구역 지정 이전부터 거기에 살고 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예외적으로 될 수도 있으나 그거는 반드시 확인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일반인은 무조건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좋아요와 구독해 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농촌 체류용 쉼터가 토지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